더 카메라 스쿨 중급반 강의 이번 시간은 조명의 활용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던 그 외장형 플래시에 대한 고급 사용 방법과 반사를 이용한 사진의 조명 효과를 알아볼 건데요. 매번 시간처럼 앞에 작가의 사진을 준비한 게 아니라 오늘은 조금 무서운 사진을 준비했으니까요. 놀라지들 마시고요.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분장을 한 여자 배우의 모습입니다. 자,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한 이유는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놀래킬 때, 귀신 흉내를 낼 때, 귀신에게 조명을 줄 때 빛의 방향이 어디서 갔죠? 네, 밑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왜 손전등만 들면 이런 장난 하잖아요. 근데 왜 밑에서 조명을 주면 무서워 보일까요? 그 이유는 자연 상태에서 밑에서 빛이 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항상 태양은 위에 있죠. 위에 있거나 거의 이제 니엇니엇 할 때는 앞에 가까이 옵니다. 하지만 절대로 직선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태양이 위에 있을 때 우리 얼굴의 그림자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눈썹, 눈, 코, 코 그림자, 입술 그림자, 턱 그림자, 이런 그림자들이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그림자가 저렇게 생겨야지 자연스러운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조명을 아래에서 쐈을 때는요, 반대가 되죠. 턱 밑이 하얗고요, 코 밑에가 더 하얗습니다. 그림자가 위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경우의 모습은 자연 상태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지만 뭔가 낯선 모습이다 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무섭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인공광원은 우리가 방향을 만들어 줄 수 있죠. 내장 플래시를 사용했을 때는 무조건 앞에서 직진으로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인식하는 그림자의 방향은 정면에서 오는 빛의 방향도 아닙니다. 항상 위에 있어야 합니다. 태양이 아무리 기울어져도 얼굴 우리 직선보다 조금 위에 있듯이 스튜디오의 조명도 위에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인공광원은 자연광원을 항상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자연광을 흉내내는 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방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자연에 있을 때는 몇 시에 이 정도에서 왔는데 정오에는 위에 있었는데 뭐 이렇게 쨍쨍한 날에는 더 강력한 빛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항상 자연의 상태에 존재하는 자연광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의 형태를 유심히 살핀 후에, 그리고 내가 따라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인공광원으로 재현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스튜디오의 광원은 위에 있습니다. 태양처럼 말이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플래시, 자, 소형 플래시는 그 컴팩트 내장형 플래시는 정면에서 나갔고요. 그리고 외장형 플래시도 카메라의 헤드 위에 얹어져서 정면으로 나가거나, 혹은 잠깐 알려드렸던 바운스를 통해서 빛을 억지로 위로 천장으로 올려서 천장에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광원의 방향이 꺾여서 위에서 내려오는 자연스러운 빛을 만들어주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컴팩트 카메라를 외장형 플래시를 이용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빛의 방향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포토그래퍼가 한 손으로는 카메라를 쥐고 있고요. 한 손으로는 선으로 연결된 플래시를 잡고 있습니다. 아마 이 플래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기 위해서 한 손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손으로 잡아야겠죠. 지금 사진이니까 이렇게 반대로 되는데요. 오른쪽에 셔터가 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이렇게 들고 방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굉장히 고난이도 테크닉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손으로 잡으면 사진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한 손으로 잡으면은 줌 렌즈의 줌을 이용하기도 힘들어지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빛의 방향을 잡는다고 한 손으로 플래시까지 들고 있으니 굉장히 고난도 테크닉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확실히 이렇게 테크닉을 사용했을 때 직진으로 가는 이 빛의 방향, 어색한 이 직진에서 오는 방향을 위에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조명의 방향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플래시는 꼭, 외장형 플래시는 꼭 카메라 위에 달고 찍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들을 도와주는 도구가 여기 많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까 보셨던 이 핫슈 케이블. 자, 카메라의 지금 머리 부분입니다. 지금 플래시랑 연결되는 이 머리 부분에 이런 핫슈 단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핫슈 단자라고 합니다. 이 핫슈 단자에 지금 보이는 이 케이블을 하나를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 케이블 위에는 카메라와 똑같이 생긴 핫슈 단자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위에다가 플래시를 설치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케이블, 이 늘어나는 이 전화기 줄 같은 이 케이블을 통해서 카메라를 유선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핫슈 단자를 이용한 거고요. 두 번째는 PC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PC 단자. 그 컴퓨터 PC가 아니고요. 자, 카메라의 옆을 보면요. 지금 옆에서 카메라를 본 장면입니다. 옆에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을 호환할 수 있는 이런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번개 표시가 되어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고무를 열어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굉장히 작은 동그란 모양의 코드가 발견이 됩니다. 이게 바로 PC 코드인데요. 이 PC 코드랑 똑같이 생긴 코드가 조명에도 달려 있습니다. 조명의 옆에 고무 마개를 열어보시면요. 물론 없는 조명도 간혹 가다가 있는데요. 거의 모든 조명에는 PC 코드 혹은 조금 다르게 생긴 전용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생긴 이 코드에 이런 줄을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한쪽에 그리고 한쪽에. 그래서 유선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길이를 연장을 해서 카메라에서 떨어뜨려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PC 단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5m, 10m 이렇게 길게도 나오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조금 더 이 핫슈 단자보다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케이블을 뭐 지금 보시는 이 작가는 여기 이제 붐을 만들어서 붐에다가 이제 따로 조명을 설치를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스탠드는 여기에 우리 외장형 플래시를 설치할 수 있는 액세서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와 모델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이게 케이블이 닿지 않을 만한 먼 거리에 있다라고 한다면요. 바로 무선 동조기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라디오 슬레이브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각 카메라 회사마다 자신들이 만드는 플래시와 이 플래시를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이런 액세서리를 함께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세서리를 달면요. 내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멀리 있는 한 10m 정도까지 멀리 있는 내 플래시가 연동이 돼서 촬영이 됩니다. 이거를 동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슬레이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각 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물론 이제 카메라 액세서리 전문 업체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F사에서 만들고 있는 이 동조기는요. 여기 보시면 아까 보셨던 핫슈 단자가 수신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신기고요. 얘가 신호를 주는 발신기입니다.
발신기는 카메라에 꽂혀서서 내가 셔터를 누를 때 신호를 수신기에게 줍니다. 그럼 수신기는 플래시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기가 수신호를 받아서 플래시가 펑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동조기의 기술이 좋아져서요, 뭐 100m 밖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동조기들 중에 카메라 케이블 릴리스, 무선 릴리스 기능이 있어서요, 동조기 한 세트가 있으면은 뭐 동조기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걸 리모컨처럼 찰칵찰칵 원격 조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까지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빛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빛이 모델과 조명의 각도가 어느 각도일 때 모델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이미지는 지금 3D 렌더링을 한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조명을 얘는 정면에서 줬습니다. 모델이 이렇게 있다면요, 첫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서 빛을 준 상태입니다. 정면에서 살짝 위에서 준 상태죠.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45도 각도에서 준 거고요. 이거는 완전히 90도 측면에서 준 이미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정면에서 줬을 때는 앞뒤로 굉장히 평평하게 들어가지만 살짝 위에서 조명을 줬기 때문에 턱 밑에, 코 밑에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45도 각도로 했을 때는 코의 그림자가, 그리고 턱의 그림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얘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이 얼굴 절반을 중심으로 이쪽은 거의 보이지 않고 이쪽만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이제 뒤에 45도 역광, 반역광 방향에서 들어온 빛이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완전 역광, 완전히 뒤에서 들어온 빛의 모습입니다. 자, 측면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얼굴의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정면광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정면광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주름살이 우리가 이렇게 자글자글 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측면에서 줬을 때는 이 텍스처가 더 강해져서 얼굴이 뭔가 뽀드락지가 났거나 약간 이제 피부가 거친 사람들은 더 잘 티가 나는데, 정면에서 주게 되면은 뽀얗게 그림자를 없애주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뽀얗게 나옵니다. 하지만 단점은 넙대대하게 나옵니다. 면적이 이제 턱이 이제 들어가는 면이 없으니까, 그림자로 사라지는 면이 없으니까 얼굴이 굉장히 평평하게 나오죠. 연예인들을 실제로 보게 되면은 정말 턱이 엄청나게 갸늡니다. 그 이유는 정면에서 부드럽게 조명을 줬을 때에도 넙대대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턱이 갸름한 사람들이 화면빨을 잘 받는다라고 되는 거죠. 자, 45도 정측면 각도에서 조명을 준 사진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있습니다. 렘브란트 라이트라는 조명인데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자신의 화법에서 주로 이용했던 빛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턱 옆에 그 광대뼈 쪽에 삼각형 모양으로 턱 그림자와 코 그림자 때문에 삼각형 모양의 하이라이트가 만들어지는 이런 조명을 렘브란트 라이트라고 하는데요. 동양인들은 얼굴의 윤곽이 상대적으로 서양인보다 약간 밋밋하기 때문에 이렇게 45도 각도에서 음영을 넣어주지 않으면 얼굴이 굉장히 밋밋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렘브란트 라이트 45도 정측면 각도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지금 뭐 이게 이제 측면 반역광, 역광 상황인데요. 반역광, 역광 상황에서도 물론 빛이 들어옵니다. 자, 반역광 상황일 때 어깨와 머리선이 하이라이트가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영향을 주고 있지 않지만요. 자, 역광 같은 경우에는 실루엣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면을 따라서 하이라이트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실루엣, 그래서 역광 사진은 실루엣 사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빛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 얼굴에 들어오는 그림자와 하이라이트가 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지금 두 개의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은 모델이 이제 다른 조명 상황 하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조명의 방향은 같습니다. 조명의 방향은 정측면 각도, 그러니까 정면에서 45도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아까 말씀드린 렘브란트 각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두 사진 다 이제 광대뼈 위에 삼각형 모양의 하이라이트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각도가 왔다는 거죠. 조명입니다. 근데 두 사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각도에서 온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봤을 때 그림자가 훨씬 더 강하게 져 있고요.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뺨이 조금 더 밝은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조명을 하나를 사용을 해서 강하게 촬영을 했고요. 이 사진을 촬영했을 땐 조명을 하나 사용을 하면서 이 옆에 반사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반사판이 빛을 막고 다시 반사를 시켜줘서 이쪽 볼까지도 같이 밝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이렇게 같은 방향의 조명을 사용을 하더라도 내가 얼마만큼 얼굴의 그림자의 콘트라스트를 결정할 것인지는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과정인데요. 이럴 때 반사판 하나만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빛의 방향의 예시 사진을 볼 때 반역광 상황에서 모델의 하이라이트가 머리부터 어깨까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역광 상황이기 때문에 모델의 머리부터 어깨까지는 하이라이트가 있지만 앞에 얼굴이 상대적으로 어두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빛이 지금 뒤에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앞에 반사판 하나만 놔준다면 뒤에서 오던 빛이 반사판을 막고 모델에게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의 앞부분도 뭔가 조명을 준 것처럼 굉장히 밝게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조명이 없을 시에는 이 반사판 하나가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자연광 상황 하에서도 반사판이 하나가 있으면 마치 조명을 쓴 것 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반사판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그 은색 동그란 반사판이 있는데요. 반사판의 색깔은 은색도 있고요. 그리고 광원이 만약에 할로겐 라이트이거나 약간 따뜻한 색감을 가진 광원을 연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금색 반사판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빛을 부드럽게 투과시켜주는 디퓨저 용도의 반투명한 반사판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각형, 이 하얀색도 반사판입니다. 예. 이게 뭐 특별한 반사판이 아니고요. 일반 이제 문구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우드락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뒤에 있는 다른 배우들보다 이 배우가 훨씬 더 빛이 나고 있죠. 더 잘생겨서일 수도 있겠지만 혼자 이렇게 반사판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빛을 내 얼굴에 뽀얗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사판을 이렇게 접어서 작게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한 순간에 펼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효과적인 조명 효과를 만들어내는 아주 고마운 도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윈도우 라이트입니다. 우리가 조명을 구입하지 않고서 자연광을 이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조명 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 것, 바로 윈도우 라이트입니다. 윈도우 라이트는 말 그대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빛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빛은 빛이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부드러운 빛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빛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문의 옆에 서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45도 각도의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만들어주는 빛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냥 밖에서 촬영하는 것보다 혹은 창이 없는 실내에서 촬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이제 창가에 가까이 가거나 혹은 빛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날이면은 이렇게 노출 차이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빛의 방향은 만들어졌는데 어느 부분은 너무 까맣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반사판을 이용을 해준다면 아주 쉽게 그것들을 보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창이 빛이 이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는 이쪽을 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쪽 반대 방향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반사판을 반대 방향 얼굴 쪽에 갖다 대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창을 통해서 들어온 다른 빛들이 반사판을 막고 다시 이쪽 얼굴로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윈도우 라이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반사판과 함께 사용했을 땐 굉장히 더 효과적인 표현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손쉽게 자기의 프로필 사진이나 혹은 배경이 깔끔하게 만든 상태에서 증명사진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사판은 이제 워낙 이제 카메라 액세서리 중에서는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면은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지만 반사판이 없더라도 그냥 주변에 보이는 밝은 흰색 종이나 흰색 우드락 같은 거를 활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반사판의 효과를 거두셔서 더 나은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엔 조금 더 효과적이고 고급스러운 조명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